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공포 이야기를 모아둔 게시판을 즐겨 찾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포썰 게시판을 둘러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었다. 새로운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캠핑의 추억이었다. 어쩐지 평범한 공포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갔던 캠핑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름방학 동안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유명하지 않은 캠핑장에 갔다고 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만큼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첫날 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숲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바람이 부는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동물의 소리라기엔 너무 낯설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둘째 날이 되자 그들은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문득 그들은 이상한 표시가 새겨진 나무들을 발견했다. 차라리 동물의 발자국쯤으로 치부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인간의 손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캠핑장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서 마지막 밤을 즐기던 중 이제는 확연히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모두의 눈이 커졌다.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자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캠핑장 주위를 원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급히 짐을 챙기고 숲을 빠져나오기로 한 그들은 차에 도착하기 직전에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급히 차에 타고 캠핑장을 빠져나오며 그들은 그 모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거울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그날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당일 밤 이후로 그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식이 끊긴 것이다. 글쓴이 역시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시야의 끝자락에서 그 날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곳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까지도 말할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소름이 돋았다. 물론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도 그 상세한 묘사와 생생한 감정이 마치 실제로 그 사건을 겪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게시판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일까?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대학생인 나은은 친구들과 함께 낡은 기숙사 건물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그녀와 함께 하기로 한 친구들은 지영, 수진, 그리고 하은이었다. 특히 그날 밤은 할로윈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다같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즐기기로 했다. 기숙사는 오래된 4층 건물로 이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3층 여자 화장실은 폐쇄된 상태였는데 그곳 화장실 거울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붉은 여인의 화장실이라고 불렀다. 나은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서운 이야기 몇 가지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점차 괴담의 수위는 높아졌고 분위기는 점점 오싹해졌다. 그들은 이상의 이야기로 붉은 여인의 전설을 꺼내들었다. 전설에 따르면 몇십 년 전 그 기숙사에서 살던 한 여학생이 연애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3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녀는 죽기 전 피로 날 잊지 마라는 글귀를 거울에 남겼고 이후로 붉은 옷을 입은 그녀의 귀신이 화장실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 뒤로도 그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무서운 반 호기심 반으로 붉은 여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끝내 그들은 조용히 3층 화장실로 몰래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하자 그곳은 기묘한 침묵에 쌓여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복도를 옅게 비추고 있었고 폐쇄된 화장실 문 앞에서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은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낡고 오래된 화장실은 누군가 오랫동안 찾지 않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공기는 싸늘하게 차가웠다. 그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은은 웃으며 크게 소리쳤다. 붉은 여인, 우리는 널 잊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안도하며 괜히 긴장했음을 비웃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거울에 스치듯 붉은 실루엣이 지나가는 듯했다. 깜짝 놀라 그들 모두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다들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울에 서서히 글씨가 나타났다. 날 잊지 마 라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과정에서 수진의 손에서 손전등이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다. 순간 거울 속에서 붉은 여인이 자신의 손을 천천히 들어 그들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극한의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달려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은 1층까지 내려와 바로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밖에 나와서야 그들은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3층 화장실의 이야기는 그저 괴담으로만 남는가 싶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나은은 우연히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친구들과 찍었던 그날 밤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그녀와 친구들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붉은 여인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지금까지 그날 밤의 기억은 종종 나은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붉은 여인의 슬픈 눈빛은 잊히질 않았다. 아마 그 여인은 정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은은 붉은 여인을 다시 잊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동시에 다시 만나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그리고 그 기숙사는 여전히 조금씩 낡아가며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했지만 3층 화장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래전부터 벌목업이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숲과 공존하며 살아왔지만 그해 여름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벌목대장은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누구보다도 숲을 잘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숲의 지킴이로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아저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벌목 작업을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오늘은 서쪽 끝자락까지 가볼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곧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서쪽 끝자락으로 수색대를 조직해 출발했습니다. 숲속은 점점 캄캄해졌고 사람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색대의 한 젊은 청년이 산속의 한 늪가 근처에서 박씨 아저씨의 벗으로 보이는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도끼 손잡이에는 선명하게 써 내려간 아저씨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나 이상한 점은 도끼 주변으로는 아저씨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그가 남기고 간 다른 도구 하나 없이 오직 도끼만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벌목을 나갔던 이들은 하나같이 숲의 기운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날이 저물 무렵 숲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연히 누군가가 즐거워하며 웃는 소리였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있는 몇몇 마을 청년들이 밤에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에 걸쳐 준비한 후 늪지대로 향했고 예상대로 해가 지자 숲속에서 어렴풋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그 주변에는 박씨 아저씨를 보는 듯한 환영이 빙그레 웃으며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가가자 환영은 서서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시원스레 쓸쓸히 비추던 달빛과 아름드리의 나무들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숲을 지배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숲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씩 숲 근처를 지날 때면 그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소리를 쫓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벌목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그 숲은 무성한 신비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후에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강원도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들릴 수 있다며 숲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누군가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 신비로운 숲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숲을 멀리하게 되었죠.